2015년 8월 9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풍문 간파 이동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 여러분들이 풍문 간파나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어젠가요? 카페 내용을 보니까 회원님들이 상한가 1% 종가법에 대해서 또 질문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네, 상한가 1% 종가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종목은 상한가 1% 종가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있어서 제가 잠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문간파 카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륜 이상의 멘토 제가 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페를 만들고 제 매매 기법 총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게 몇 가지였죠?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관두고 네이버 카페를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광고라든가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주식 카페 만들고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매매 기법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 저가 주주 가방어, 상한가 1% 종가법, 고가 주주 가방어. 그러니까 산문법 빼고는 한 4가지, 5가지 제 핵심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부 1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회원님들? 네, 여러분들에게 무려 1년 동안 무료로 기법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안 하죠. 왜냐면 1년 동안이나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요. 그쵸? 굉장히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 풍문 간파에 있는 모든 매매 기법은 우리나라의 어떤 매매 기법을 조합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8년, 7년에 걸쳐가지고 카페에다가 제가 기록한, 제가 연구했던 모든 결과물을 모아 만든 매매 기법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단어와 모든 매매 기법은 제가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저가 주주 가방어 이론, 상한가 1% 종가법, 규칙, 패턴 전부 다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어딜 가셔도 이 매매 기법은 오직 풍문 간파에서만 보실 수가 있고, 이 매매 기법을 뭔가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다 짝퉁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 증권방송이란 것을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이렇게 길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스, 교육 설명에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키워드에 맞는 뉴스를 설명하면서 관련주를 찾으라고 교육하는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육이 정말 현명하고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뉴스와 차트, 시장 흐름, 가격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하는 교육이란 말이야. 요즘에 대부분 다 따라하고 있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교육 방식을 몇 년 동안 했던 교육 방식을 누군가가 따라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제 방송을 따라하는 겁니다. 증권 전문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매매 기법도 비슷비슷하게 제 매매 기법을 비슷비슷하게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따라서 또 만들고 하잖아요. 원천은 이제 우리라는 거죠. 오리지널. 또 이제 모방을 해서 만들긴 하는데 아무튼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승률을 올렸던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상한가 1% 종가법입니다. 방송국에서도 그랬었어요. 이 매매 기법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 비중이 작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 규칙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는 매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확률 높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매매가 상한가 1% 종가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4월 달입니다. 올해 4월부로 상한가 1% 종가법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뭐냐? 원래 이 상한가 1% 종가법은 상한가 1% 종가법이 아니에요. 원래 1% 종가법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종가법이에요. 종가법인데 1%씩 모아간다해서 1% 종가법이 붙은 거거든요. 2%를 모아가면 2% 종가법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단 1%만 하라고 합니다. 왜? 종목 수를 늘리고 그 테마를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한 시장에 편중된, 업종 하나에 편중된 게 아니라 다양한 시장을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10종목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당 1%씩 10%까지 모아가면 총 10개 10 곱하기 10은 100. 여러분들이 모든 비중을 풀로 지르는 엄청난 비중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상한가 1% 종가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6월부로 가격 제한 폭이 바뀌면서 상한가가 28, 29, 3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그렇게까지 올라간 종목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하자. 원래대로. 원래 어떤 거? 매집봉의 시초가 나오면 공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빨간색 양봉의 캔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 몸통이 반드시 오리지널로 8%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봉을 매집이 시작된 봉으로 보고 상한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1%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하는데 제가 계속 둘러보거든요. 성공률은 똑같습니다. 가격 제한 폭이 바뀌기 전, 그 전부터 그리고 바뀌고 나서 지금 몇 달째 성공률은 똑같습니다. 전혀 어떠한 변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글벳 이거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FM이잖아. 완전 FM. 횡보 후에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기법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 미라클님 하셨어요? 어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기준봉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기준봉의 크기. 시가가 4,790원이고 그리고 종가가 5,700원이야. 이 이격도는 19%가 나옵니다. 8% 이상의 윗꼬리 아랫꼬리 기준봉이라 그랬는데 이글벳의 차트를 보면 어때요? 윗꼬리 아랫꼬리 조건 다 달렸죠. 그리고 몸통이 8% 이상이야. 그럼 이글벳의 이 기준봉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적합하죠 여러분들. 적합한 거예요. 그럼 적합했어. 그럼 앞에 횡보기간을 보는 거예요. 앞에 횡보기간. 먼저 상한가 여러분들. 상한가에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종가에 줄을 그으세요. 반드시 기준봉의 캔들은 양봉이어야 합니까? 음봉이어야 합니까? 자 양봉 1번, 음봉 2번.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무조건 양봉이어야 되죠. 왜? 매집이니까. 매집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매집은 샀다 팔았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매집 샀다라는 겁니다. 샀다. 자,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매집은 샀다라는 겁니다. 사면은 주가는 오르나 내리나. 네? 매집은 샀다는 거잖아요. 샀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야 되겠죠. 오르면은 당연히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군가는 샀다. 8% 이상. 어떻게? 많이 샀다. 예? 많이 샀다는 건 많이 샀다. 샀다면 주가를 주가가 폭락했을 때 더 싸게 팔려고 매집했겠어요? 아니면 주가를 올려서 더 비싸게 팔려고 샀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이잖아요, 상식.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얘네들이 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타락했어요? 예? 얘네들이 왜 윗꼬리 아랫꼬리를 타락했어? 지금 현재 자기가 원하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 가격대의 물량을 자기는 최대한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려도 보고 올리니까 올라가네 쫓아오는 물량. 던지니까 왜 내려가지? 팔아야겠네. 파는 물량.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종목에 반응을 안 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주가를 흔들면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몰려들게 된다고. 그 종목으로. 그러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흔들어. 그럼 개미들이 막 나오겠죠. 뭐 어디선가. 그러면서 흔들면서 거래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격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글벳을 갖다가 10,000원에 산다. 20,000원에 산다. 5,000원에 산다.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정확한 가격이 있어. 그 가격을 맞추다 보면 나오는 게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기준봉. 그래서 매집은 기준봉인데 반드시 산 거니까 빨간색일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8%로 잡자.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8%의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 앞전 15일간 이상의 박스권 보합 구간을 돌파하면은 기본 원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 원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보합 구간 괜찮죠, 여러분들. 바닥 100일이면 주가 오른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바닥에서 횡보하고 그 고점을 돌파할수록 이 종목은 2차 상승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 기준봉 앞에 얘네들은 뭐야? 기준봉 앞에 얘네들은 추세 전환의 이슈로 쌍바닥 떴잖아요. 네. 쌍바닥을 만들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완성이 되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 여기서 종가에 사는 거죠. 두 번째 캔들, 음봉. 바로 이 자리 종가.
그러니까 수익 실현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레글백 같은 경우에는 완전 FM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이거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네, 그렇다고 이걸 뭐 우리가 비중을 확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상한가일 프로종가법은 비중의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중의 나눔. 제가 이 상한가일 프로종가법을 만들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했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시간을 덜 쓸 수 있는 매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린아가 얘기한 것처럼 기법에 맞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업종이든 한 번 잘못 맞으면 골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테마 하나에다가 몰빵을 들은 게 아니라 요 테마 그거 있잖아요. 부채 장수하고 우산 장수. 그 얘기 아세요, 여러분들? 비 오면은 당연히 우산 장수 아들 그냥 잘한다고 해주고, 예, 더워서 우산 많이 팔리면 우산 장수가 잘 된다고 뭐 자기 아들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된다고 요거 우울하고 요거 우울하다고 이거 좋아하고 그럴 필요 없이.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제 목소리가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고 화면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화면 시스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글벳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카페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매 기법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연히 차트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까, 배우님들? 재성아, 불꽃놀이님, 미라클님, 수하우스님, 차트만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면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투매추론 매매 기법에서 절대로 차트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차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 맹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차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떤 거 뉴스, 사람들이 그냥 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뉴스는 악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거래량요? 악재도 거래량은 터져요. 네, 거래량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왜? 악재 터져도 하한가 갈 때도 거래량은 엄청 터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니라 호재성 뉴스, 사람들을 꼬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요, 지금은. 예전에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했습니다. 회원님들. 맞죠?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변했죠. 어떤 걸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뉴스의 가치로 바뀌었죠. 기업의 가지고 있는 뉴스, 소문의 가치. 이 회사에 대한 소문의 가치. 회사의 실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문의 가치가 대두화되면서 완전 매매의 포인트가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식으로 기업의 일반적인 가치만을 따지고 주식을 한다면 이제 수익 안 날 거예요. 그랬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1,000만 원 해야지. 물론 갤럭시 엣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한 500만 원?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반드시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소문의 가치를 여러분들 측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 거리감을 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한가 1% 종가법 마찬가지. 뉴스가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호재성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이글벳은 당연히 호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호재 좋아야 되고 차트 만들어져야 되고 당연히 테마를 분산시켜야 되고 완전 FM대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뭐 있어요? 회사가 돈이 있는가? 회사가 지금 수익률이 괜찮은가? 재무제표 잠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먼저 재무비율, 순운전 자본 어때요, 여러분들? 급감 없죠? 급감 없으니까 패스. 스냅샷에서 수익률 부분 플러스 4플러스잖아. 패스. 그럼 끝난 거잖아. 기업 분석 끝났잖아요. 기업 분석 그냥 한 10초만이면 끝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업 가치 분석해봤자 요거 10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기업 분석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그냥 간단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거. 왜? 저거 봐도 장부 속이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가서 장부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조작한 거야. 어차피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공부하는데 한 1년 걸릴걸요, 여러분들. 저거만 알면 돼. 저거 한 1분, 10분이면 끝난 거야, 벌써 재무제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연습 차트로 보자면은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제 컨트롤 해드리고 있는데, 도전비존이라던가, JCN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JCN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 JCN 시스템. 이런 것들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평선들 좀 지워주고 헷갈리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딱 튀어나오잖아요.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7.13%에서 20.48. 매수, 수익 시현 땡. 그쵸? 이런 것들이 있었고. 도전 비주원. 요거 FM 나왔죠. 기준봉. 매수, 수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봉 1% 종가법. 그냥 종가법이라고 할 때요. 종가법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횡보인데 이게 애매하게 계단식 하락하는 애들 있죠. 이런 차트를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애매하죠. 그런데 위에서 이런 식으로 3%위 쌍바닥이 나오는 거야. 추세 전환 신호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준봉이 탁 발생을 해. 이런 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다른 종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다시 반을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종가 매수 그 다음날 뭐 몇 프로인가요? 안 올라갔구나. 종가 매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종가 매수되고 여기서 수익 실현이 된 거죠. 그쵸? 일단 반등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네이버 카페 풍문 간파에 상한가 1% 종가법, 그러니까 기준봉 1% 종가법이 기준 뭐 질문들이 꽤 올라왔길래 제가 잠시 답변을 해드렸어요. 상한가 1% 종가법이 기준봉 1% 종가법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상한가 대신 기준봉은 윗꼬리와 아랫꼬리 달린 몸통 8%의 기준봉이라고 제가 지금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뉴스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이버 카페 풍문 간파. 자, 우리가 최근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서, 투매 추론 합본서라던가 이런 이제 뭐 매매 기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미 발송이 되고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야간에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 방송에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수정할 거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야간 방송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재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8월 10일 매매기법령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 태풍, 낙뢰, 을지훈련, 트럼프, 인터넷 전문은행, 고령차, 전기차, 당뇨병, 모바일 개인 방송, 한가위, 이야기산업, 신작영화. 자, 여러분들 키워드 생소한 거 뭐 있을까요? 자, 생소한 거. 한가위가 추석이야, 재성아. 지난번에 추석했잖아. 이야기산업, 기대됩니다. 이야기산업,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야기산업은. 그리고 다른 거 없나요? 자, 보겠습니다. 태풍,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있잖아요. 난립니다. 사람들도 많이 사망을 했고 침수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 낙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낙뢰가 떨어졌을 때 불안한 거 있죠. 어떤 거, 여러분들? 낙뢰 떨어졌을 때. 멋있어요? 낙뢰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전에 잘못 맞으면, 어디에 잘못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낙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 낙뢰가 좀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을지훈련. 이 훈련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임밸류가 굉장히 강한 훈련이에요. 이런 걸 할 때마다 어디서 난리를 쳐요? 회원님들, 을지훈련 한다 하면은 꼭 어디에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요즘에 이희호 여사 반대를 하면서 지금 사이가 좀 떨떠름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도 지금 뭔가 움직임이 특이하죠. 이번에 뭐 47조 원 국방비 47조 원 쏟아붓는다 하는데, 모병제냐 진병제냐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찬물을 또 끼얹죠. 어떤 거?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이 좀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휘호 여사 그렇게 되고, 트럼프 이야기 나오고, 일본 얘기 나오고, 막 찬물 끼얹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댓글을 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조금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너무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우리나라를 등한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에 대한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라 댓글들이 그래요. 네, 인터넷 제가 캡처한 것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번에 막말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후보에서 제외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넷 전문 은행, 길거리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은행들 그리고 증권사 이게 그 지점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내비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지난주에는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고령차. 고령차라는 말은 뭐 10년 탄 거, 뭐 20만 킬로 탄 거. 얼마 전에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프라이드 있죠, 회원님들. 프라이드. 예. 프라이드 진짜 옛날 거 예.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촥 판금하고 도색해가지고 완전 새 차처럼 예, 새 차처럼 해가지고 진짜 스틱으로 타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제가 친구들한테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 싶어요. 예, 각진 거. 그래가지고 부품 같은 거 내가 구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왜 외국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옛날 거 막 캐딜라 이런 것들 엔진 하나하나 어떻게 옥션 같은 데서 구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차고 해서 고쳐서 쓰고 클래식 카드. 아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를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은 그랜저 있죠 그랜저. 그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 각그랜저를 판다고 내는 거야. 35만 킬로를 탄 각그랜저. 네, 35만 킬로. 그 130만 원에 예, 수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사가지고 한번 내가 클래식카로 꾸며볼까 했는데 주변에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예, 그거 타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예, 포기했어요. 네. 고령차. 우리나라도 외국 문화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클래식 카드를 구해서 그걸 갖다 수리해서 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그런 이제 희망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전기차, BMW가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전기차에 대해서 강한 예,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당뇨병, 성인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다. 그렇게 나오고 모바일 게임 방송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 KBS, MBC, 뭐 SBS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케이블 TV에 진출을 할 수 없었던 자리가 부족한 사람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모바일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뭐죠 신서유기인가요? 강호동 씨 나오는 거? 강호동 씨하고 이승기 이제 이승기 군이 아니라 이승기 씨라고 불러야 되나? 예, 이승기 군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제 기억상에 군이라 가지고 이승기 군, 은지원 씨하고 이수근 씨 이분들이 지금 신서유기를 케이블에서 안 한대요. 전 JTBC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랍니다. 인터넷 방송. 인터넷으로 봐야 돼요.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알아봐야 되죠. 그 다음 한가위 추석 벌써 준비합니다. 여름 휴가 끝나면 바로 추석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추석 끝나면 또 어떤 거예요? 수능 끝나면 겨울방학. 예, 요 이 콤비네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콤보죠. 콤보. 이야기 산업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 산업. 아이들을 언제까지 국영수에 묶어둘 것이냐. 네? 우리나라가 국영수 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국문과에 왜 수학 점수를 더 높게 치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분명히 국문과인데 수학 점수를 더 최고로 쳐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국영수를 하라고 누가 그걸 만들었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자기들 말대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왠지 국민들을 그냥 국영수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자기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피아노도 배우고 예? 스포츠도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 그룹에 못 섞이게 무조건 국영수만 하라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려고 국영수만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은 할 것 더 많은 걸 다 하면서. 예, 우리나라 애초에 요 부분 교육 분야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야기 산업 뭐냐? 점점 더 창의력을 기르고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뭔가 더욱더 발전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또 그런 또 일반 청년들의 그런 이제 뭐 능력을 부양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요즘에 뭐라고 하죠? 그 결단력 장애라 그러죠. 아이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먹을래? 남자 넷이, 여자 셋이 모였습니다. 야,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다가 길거리에 한 2시간 서 있는 거야. 예? 오늘 무슨 옷 살까? 이거 사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아무 옷도 못 사. 예. 결정력 장애, 선택력 장애.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 그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거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너는 나도 뭐 나는 괜찮다. 뭐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뭐 먹을래? 이러다가 1시간 동안 있는다니까. 어디 갈래? 호프집 어디 갈래? 예, 결정력 장애.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야기 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면 또 싫어해? 그렇지. 뭐 먹을래 했는데 아무거나 이래서 진짜 아무거나 먹으러 갔는데 가서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렇죠. 예, 남기고. 예. 신작 영화. 한가위 맞이해서 또 영화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한가위하고 또 8.15 광복으로 해서 일단 암살이 먼저 출시가 됐고 개봉이 되었고 추석도 맞춰가지고 또 신작 영화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영화 시즌이죠. 한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앞전 영화가 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어. 다른 영화 또 볼 거 뭐 있지?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이어져요. 연쇄 반응이. 그러니까 이번에 암살이 1,000만 관객 돌파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진 영화에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오랜만에 또 어떤 배우가 나왔어요? 성동일 씨하고 권상우 씨가 또 나오는 영화 또 있죠. 그 뭐지? 예, 이따가 뭐 보겠지만 영화 하나 있어요. 권상우 씨하고 성동일 씨하고 오랜만에 한 영화. 그리고 베테랑 그렇죠.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이 계속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작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 추석에 그러니까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럴 때 그 어버이날 이럴 때는 국제시장 진짜 어울리는 그렇죠. 국제시장. 저는 암살도 보고 국제시장도 보고 했는데 암살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는데 OST가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OST가 좀 더 슬픈 음악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스포 나오기 전에 빨리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스포 나올라. 자,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트럼프 원맨쇼. 미 대선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막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한미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만약에 하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위산업 관련주는 또 흔들릴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을지훈련이라던가, 일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들, 참 지금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북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군사적 보복 초래. 을지훈련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희호 여사 방북 뒤 귀국, 김정은과 면담은 불발.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1방위성 국방비 47조 7천억 원 이상 요구, 역대 최고에. 그러니까 이제 징병과 모병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본은 군대를 안 가고 있는데 일본 고등학생들을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저렇게 이제 전쟁 장비를 사잖아요. 그럼 저걸 관리해야 될 누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징용을 하지 않으면은 나서서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나가라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할 사람들 몇 명 되겠어요? 청년아 너 보고 지금 너 전쟁 나가라 군인 해라 이러면 너 하겠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군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뜻 있는 사람들만 가던 데가 갑자기 이제 끌려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조금 시끄럽습니다. 국방비 47조 7천억 원. 이 정도면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금액 비슷하게 나오겠는데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해외 투자처가 급속한 이동을 보이고 있다. 지금 중국은 버블이 터졌습니다. 대신에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 이후에 좀 그래도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일본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뺏겼죠. 일본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처도 일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해외 투자처라는 게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정말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제 투자 회사들이거든요.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코스닥이나 좀 사주지. 할까 말까. IT업계 인터넷 전문은행 탐색전 치열. 자, IT업계 인터넷 전문은행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은행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은행까지 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인터넷 전문 은행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되거든요. 물론 해킹의 위협이 같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해킹 무서워갖고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IT업계 인터넷 전문 은행.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뭔가 길게 끌고 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호재다 싶어서 막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항상 단타용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타용.
자, 여당입니다. 증권거래소 인하 현실성 있냐고. 예, 전문가 실효성 없어. 세계적인 트렌드다. 거래세를 인하하자. 관련주들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네. 욕해도 그냥 있죠.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금융사 직원들. 아니 금융사의 손님들이 뭐 성희롱도 하고 예, 욕도 하고 그런데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저는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증권사인데 손실이 나니까 예. 소비자가 투자자가 와가지고 그 영업사원 멱살 잡고 흔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잃었으니까 원금 보장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한 1억 투자했는데 이게 몇 달 만에 한 뭐 7천만 원 됐다. 그럼 당연히 멱살 잡고 흔들고 싶지. 네. 일단은 금융사의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금융사 직원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녹음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런데요. 얘네들이 그런데 잘하면은 그냥 이제 가가지고 뭐 횡패 부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가가지고 뭐 야이 이러진 않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겠죠. 네. 아무튼 금융사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네요, 복지. 네. 우린 롯데 안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롯데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롯데 사건. 예, 이야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크게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롯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 종목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거? STX. 기억 다 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난다면은 예, 어제나 엊그제 재방송 처음 들어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STX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웅진하고 롯데 쪽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조정도 받고 지금 종목들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 롯데 안 좋습니다. 지금 초강력 태풍 사우델로르로 대륙 흔들 관련 뉴스 종합. 태풍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태풍 때문에. 예, 사람들도 많이 좀 죽고, 예, 지금 뭐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중국도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죠. 예,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해충도 침대 진드기도 해충 제대로 박멸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진드기도 무료 방문 상담. 타이완을 쑥대밭으로 만든 13호 태풍 사우델로르가 어젯밤 늦게 중국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강풍은 물론이고 비가 하루 만에 무려 600mm 넘게 내린 곳도 있어서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3층 철제 건물이 강풍에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초속 50m 강풍에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승용차를 덮치고 키 큰 나무들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태풍이 상륙하기도 전에 후쟁성 도시들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但是从现在开始，好像听他们讲，可能全昏闭了，已经不带了。得现在开始，全线昏闭大小。只能掉头回去了。 어젯밤 늦게 태풍이 푸젠성 푸텐시에 상륙하면서 피해는 본격화됐습니다. 저장성 핑양현은 하루 600mm가 넘는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이 무너지고 잠기면서 9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푸젠과 저장성에서 25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141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有多深啊？1米多深吧。我把这灯都摸掉了。 사우델로르가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은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태풍은 장시 등 내륙 지방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약화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오상욱입니다. 자, 이런 피해가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또 낙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태풍에 대해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이 대피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16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태풍, 뭐 낙뢰, 뭐 지진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지진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지진이라던가 토양, 토지, 그러니까 땅이죠, 땅. 이런 땅 쪽에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자연재해, 뭐 쓰나미 이랬을 때, 네, 반드시 시멘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멘트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도시건설 또는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들 체크를 해두세요. 낙뢰 관련 뉴스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정전이라던가 이런 거 있었죠. 낙뢰 사고, 무주 리조트 리프트 기계실 낙뢰로 화재. 강원도 기습 폭우. 네, 홈플러스인가요? 네, 마트 정전. 낙뢰 피해에 따라 변압기 화재, 자동차 지연 난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세대 중 한 대는 고령차 더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단순합니다. 예, 부품 사다가 갈아 끼우면 되죠. 생활 현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10년이 넘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관리를 더 잘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여서 문제입니다. 네, 처음 샀을 때는 애지중지하던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차 정비하는 게 귀찮고 또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소홀히 하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15년 된 SUV 차량입니다. 여기저기서 각종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여름철 엔진이 과열되면 주행 중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바닥은 심하게 부식돼 손만 대도 녹슨 철판이 떨어집니다. 부식이 되면 그 부품 결함대 부위가 혈전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위험 요소가 많죠. 19년 된 이 승용차는 부품에 이음새가 찢어져 윤활유가 새고 있습니다. 베어링끼리 마찰해서 돌기 때문에 핸들 꺾었을 때 막 소리도 나고 오래 타시면 이게 공기 조이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전조등의 광도는 기준 이하, 타이어도 생산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사에서 12년 이상 된 차량의 불합격 비율은 20%, 첫 정기검사를 받는 4년 된 차량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마다 브레이크액과 점화 플러그, 4만 킬로미터마다 부동액과 변속기 오일을 교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만 킬로미터 때는 서스펜션과 앞뒤 구동축을 점검하고 10만 킬로미터마다 진동 감소 장치인 댐퍼와 냉각 펌프를 여러분들 수리비가 차 한 대 값 나오겠는데요? 네. 저 정도 바꿀 때쯤 되면 거의 뭐 차 한 대 값 나오겠어요. 자동차를 오래 탄다. 이 말이 사람들이 뭐 애착을 가지고 자기 물건을 오래 쓴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차를 또 바꾸기가 힘들고 그래서 예, 고령차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많이 이제 봐야겠죠. 왜냐면은 이 많이 팔렸던 차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2000년도 초반까지 차가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때. 네, 그 차들이 다 고령화 차입니다. 하, 호, 허.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뭐예요? 하, 호, 허. 차 타고 가다 보면 발견하는 차들 있잖아요. 네, 렌터카. 요즘에 이제 장기 렌터카가 좀 괜찮대요. 이번에 메르스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행 가면서 빌려가는 렌트카 시장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뭔가 또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쵸? 예, 분명히 메르스 때문에 안 좋았는데 여기서 또 장기 렌터카가 또 호황이라고 예, 또 꼬시는 이제 뉴스가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추석 때 되면은 또 렌터카 사업 괜찮아지고 예, 행락철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철에 또 렌터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메르스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거의. 예, 그래서 추석 관련주로 해서 렌터카 관련주 그리고 뭐 아웃도어 이제 시즌이 또 오잖아요. 행락철. 그랬을 때 또 이제 가을 단풍놀이 렌터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작은 비중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호재가 작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도 예수금도 뭐라 해야 되죠? 비중도 작아져야 됩니다. 뉴스가 커지면 이제 비중이 좀 들어가더라도 뉴스가 이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준다. 거센 수입차 열풍 하반기에 선보일 신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뭐 신차들 있죠. 뭐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신차들인데 해외에서도 신차들이 많이 나온다. 요즘에 수입차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러분들. 네? 옛날보다 지금 뭐 한 진짜 10대 서 있으면 그중에 3대는 다 수입차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의 이 국산 자동차들의 자리가 점점 위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차도 굴러다니던데. 예? 막 한 15년, 17년 된 수입차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차가 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거 잘못 콩 하고 지워박으면은 그 수리비 엄청 물려달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폐거든요. 민폐.
옛날 거 클래식 하다 해가지고 수입차 뭐 한 20년, 10몇 년 된 거 이렇게 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는 수입차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차가 있어요. 한 뭐 2000년 초반이나 그리고 1990 몇 년도 이렇게 옛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500만 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서 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타다 쥐어 박으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상반기 수입차 판매 대수는 11만 9,800여 대. 지난해보다 27% 증가를 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수입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이죠. 어쨌거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겁니다. 제주 2030년 전기차 선된다. 37만 7천 대 보급. 전기차 뭐 시동도 못 걸어보고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청정제주, 청정제주가 돼야 돼요. 청정제주. 그러나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 뉴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감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뉴스입니다. 분명히 뉴스는 좋은 뉴스예요. 근데 여기 단점이죠. 그렇죠. 2030년. 14년 동안이나 그럼 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텐데 과연 이걸 우리가 호재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봐야죠. 2030년 믿고 전기차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14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자, 일단 뉴스에 함정이 있다. 그냥 이렇게 2030년이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요. 제2 수에즈 운하 개통. 홍콩처럼 물류 허브 꿈꾸는 이집트. 자, 수에즈 운하 개통. 그럼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제가 옛날에 작년에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수에즈 운하라 그러니까 우주라고? 야, 씨. 야, 그 운하가 아니잖아.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지형이 있어요. 운하가 개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길이죠. 여기 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 자, 바다입니다. 그런데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물류를 운송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지역에서 B까지. 그런데 이 운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 국가가 우리나라 땅이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야, 이거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까지 마음대로 그냥 가도 돼요? 우리가 일본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팀이 B로 가려면은 요렇게 돌아가야 돼요. 요렇게 A에서 B까지 가는데 60일이 걸리고, 그러면은 그냥 60일만 걸리면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봉급도 줘야 되고요. 봉급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60일간 운행하면서 먹을 음식료, 그리고 60일간 가야 될 연료, 엄청난 금액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운하를 개발하고 이 운하의 통행권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5일 만에 가버려. 15일 만에. 60일 동안 가야 되는데 15일 만에 가게 된다면 엄청난 운송비와 식량,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연료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운 사업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비용 절감이 나오죠.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도로 가다가 고속도로 가는 거랑 같은 거지. 바다의 고속도로. 자, 그래서 수에즈 운하 개통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도 있죠. 어떤 거? 네, 흥하해운. 자, 흥하해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흥하해운을 한번 보세요, 차트를. 이거 코스피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신을 했죠. 이거 맞죠? 여기. 맞네. 여기. 요렇게 찍었잖아요. 요렇게. 지지와 저항. 아이고, 오늘 여기 잘 안 나오나? 요런 식으로.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 차트 잘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거래를 하셔야죠. 네, 요거 말고도 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수혜주 운하 이런 것들이 되면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스펙 부족에도 얼굴만 예쁘면 합격이네요. 자, 이거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상 참 좋다. 분위기가 생겼다. 좋은 말인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과 분위기를 아우르는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실제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넘는 곳에서 채용 때 외모를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외모도 스펙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공공연한 비밀이 됐는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철을 앞두고 준비생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필기 결과야 공부한 만큼 나오겠지만 딱히 정답도 모르는 면접을 위해선 돈은 돈대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혹은 사소한 구두나 소품 같은 것까지 새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한 조사에서도 인상과 분위기 같은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담당자 2명 가운데 1명은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외모가 뛰어나 점수를 더 줬거나 합격시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몇 년 전하고 현재하고 60% 정도 되는 기업이 이제 계속 외모를 채용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사 담당자 상당수는 성형이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긴 해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들을 수술대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아무튼 뭐 안타깝습니다. 성형 관련주 겨울방학 앞두고 공약은 해야 하니까 안 그래요 회원님들? 수능 앞두고 성형외과 관련주들 좀 조정받을 거 아니야. 그럼 수능 딱 끝나면 이제 성형외과 이제 엄마 나 이번에 수능 치고 나면 성형해줘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관련주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인 건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예쁘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따님이 여러분들 아드님이 잘생기고 예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작용만 없다면. 30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고 잠재적 당뇨병을 앓고 있다. 에볼라 생존자 수천 명 후유증 호소. 에볼라 생존자들이 지금 눈이 실명을 하고 그런데요. 안구 쪽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네, 이런 후유증이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 메르스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뭐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야, 이거 참 걱정이네요. 복지부 의료 바이오 제품화 촉진, 동물 임상 단계 집중 지원. 자, 아까 이글벳 맞죠, 여러분들? 뉴스가 다 있는 거야. 뉴스가. 자, 의료 바이오 제품화 촉진을 하는데 동물 임상 단계 집중 지원하겠다. 자, 웹툰부터 캐릭터까지 게임사 흥행 열쇠를 잡아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관련주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겨울방학을 노리고 하지 그 가을철에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 한데 그냥 안전하게 겨울철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세무나 e스포츠 램파티 홍대가야 게임 페스티벌 성료, 모바일 개인 방송 관련 뉴스 종합, 이런 뉴스들 있죠.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는 영화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영화가 나오냐, 그리고 배급사는 어디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어떤 영화, 그 영화가 히트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영화와 주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영화하고 주식하고 뭔 상관이야? 택도 없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촬영 중인 영화 소식, 그리고 개봉 예정하는 영화. 촬영 중인 영화 소식 한번 볼게요. 자, 촬영 중인 영화 소식. 제일 먼저 뭘 살펴봐야겠어요? 재성아, 뭘 살펴봐야 될까?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 영화 딱 나오면은 주인공 누군지부터 제일 보지 않나요? 그렇죠, 주인공. 누가 있냐? 하정우 수혜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맨틱인가요, 이거?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거 엄청나게 로맨틱하잖아요. 하정우 씨가 주인공이네. 현의 노래 이성재, 안성기 씨. 정우성, 김하늘의 나를 잊지 말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하정우 수혜, 나를 잊지 말아요. 정우성과 김하늘. 딸기 우유, 장혁. 딸기 우유, 장혁? 무슨 내용이? 이 객주는 기대되는데 제목이 아직 가제구나. 네, 가제네요.
이병헌, 조승우의 내부자들. 최민식, 정만식의 대호. 야,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예, 여러분들 링크 한번 눌러보세요. 예, 링크.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봉 예정작. 예, 언제, 어떤 게 개봉을 하느냐. 지금 이 링크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살펴보시면은 어떤 영화들이 며칠 개봉하는지 그 소식이 쫙 나오니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해가지고 주식도 공부하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뉴스. 이야기 산업 관련 뉴스 종합입니다. 이 이야기 산업이라는 게 정부가 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문체부 2020년까지 이야기 산업 규조 5조 원으로 키운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뉴스 읽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 7일 2020년까지 이야기산업 규모 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 및 육성을 통해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 이야기 창작 환경, 창조, 창작, 그리고 여기에 육성.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창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아이들의 창의력을 이끌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재, 예, 그리고 그런 뭐 장난감,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체부는 대표적인 이야기 창작 지원 사업인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 대전을 지역 예선과 중앙 본선 등을 통해 확대 추진한다. 참 뭐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기대하고 있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뉴스 여러분들이 쭉 뉴스가 길죠? 예,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매매 기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자료집들을 많이들 갖고 있을 거예요. 뉴스 읽어보시고 그리고 차트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기법에 맞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여기까지 준비됐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자, 드디어 이제 내일 장이 열립니다. 좋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아주 안정적이고 재미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